안녕하세요.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습관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밥 먹고 나서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 몸을 기울인 적 있으시죠? 저녁 밥 먹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거의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마 오늘부터는 못 하실 거예요. 진짜로요. 밥 먹고 눕는 게 그냥 좀 안 좋다는 거야.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소화에 안 좋다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장부터 심장까지, 심지어 뇌에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먼저 공감부터 한번 해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그 피곤함이 2배가 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자꾸 눕고 싶어지죠.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밥 먹은 다음에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실제로 졸음이 오는 건 생리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바로 눕느냐,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밥을 먹으면 위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섞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도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장이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음식이 위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소화가 좀 느린 문제로 끝나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위 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 쓰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산이 식도 점막을 계속 자극하면 식도 조직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수년 동안 반복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병원 가면 처방전 받고 약 먹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밥 먹고 눕는 생활을 반복하시는 거죠. 이러면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식도는 원래 위산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위는 강한 산성에도 버티도록 특수한 점막이 있는데, 식도는 그런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올 때마다 식도가 그냥 그 산성을 다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쓰린 느낌, 답답한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식도 세포 자체가 변이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발해식도라고 부르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되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밥 먹고 눕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으니 위장 전체 건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밥을 먹고 눕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 운동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꾸준히 제대로 운동해야 기능이 유지되는데, 누운 자세로 소화를 시키는 게 반복되면 위장 근육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안 눕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오래 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위장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위장이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식후 습관이 쌓여서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위장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혈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식후에 활동하지 않고 바로 누우면 포도당이 근육에서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췌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20대, 30대에도 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어르신들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 20대, 30대 당뇨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식후 습관 하나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그럼 이번엔 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식후에 누우면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됩니다. 이때 심장은 혈액을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누우면 혈압이 변동되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식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뇌 이야기도 해볼게요. 밥 먹고 눕는 게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건 더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식후에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식곤증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상태에서 바로 누워버리면 뇌 혈류 변화가 더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오후 내내 머리가 멍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식후 눕는 습관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틀린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에 좋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딱 가볍게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밥 먹고 바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후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조금만 눕는 건 괜찮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잠깐 10분, 20분만 눕는 거잖아 하고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자세 자체가 문제입니다. 누운 자세를 취하는 순간부터 위산이 역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식후 30분 이내라면 잠깐이라도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소파에 반쯤 기대는 건 눕는 게 아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완전히 누운 자세가 아니더라도 등받이를 많이 기울여서 앉는 자세, 즉 상체가 뒤로 크게 젖혀진 자세도 위산 역류 위험을 높입니다. 식후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밥 먹고 눕지 않으면 체중이 늘어난다. 이건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눕는 게 살 안 찌는 방법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예요.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세요. 이미 식도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역류가 반복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자궁이 위장을 압박해서 자연스럽게 역류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 여기에 식후 눕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식후 자세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위산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역류까지 더해지면 궤양 부위가 더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식 먹고 바로 자는 습관. 이게 식후 바로 눕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몸 전체가 수평이 되고 소화활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위산 역류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는 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20분에서 30분 앉아서 가볍게 대화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다면 완벽합니다. 밥 먹고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나라들, 특히 유럽 사람들이 식후에 걷는 걸 즐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혈당을 낮추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정말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눕고 싶다면 최소한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기다리세요. 눕더라도 완전히 수평으로 눕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눕는 게 낫습니다. 베개를 2개 정도 높여서 상체가 약간 올라가도록 하면 역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더 좋고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면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생강은 위 내용물이 더 빠르게 장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어서 밥 먹고 나서 한 잔 마시기에 좋습니다. 반면에 식후 커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미 식후에 위산이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커피까지 마시면 역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면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가 팽창하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엔 대부분 모르시는 숨겨진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식후 역류 증상이 없어도 역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 안 쓰리니까 나는 역류성 식도염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위산 역류가 일어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증상 역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고치려 하질 않고 그 사이에 식도 손상이 진행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식후 눕는 습관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식도로 역류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기도를 자극하면 밤에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거나 쉰 목소리가 난다면 야식 후 바로 자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식후 눕는 게 치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역류된 위산이 입안까지 올라오면 치아 에나멜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를 열심히 닦는데 치아가 계속 약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식후 눕는 습관 있으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습관은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성인보다 역류가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아이가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자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후 자세는 수면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위산 역류와 그로 인한 식도 손상, 그리고 혈당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식후 습관 하나가 수십 년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첫 번째 밥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세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딱 20분에서 30분 됩니다. 설거지 끝내면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쉬거나 가볍게 움직여도 됩니다.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나 침대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거실 의자에 앉아있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자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식후에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세요. 앉은 자리에서 상체를 천천히 돌리거나 가볍게 팔을 뻗는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이게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혈당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눕기 전에 감사일기나 독서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소파에 기대게 되면 결국 눕는 자세로 이어지거든요. 책을 읽거나 짧게 일기를 쓰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이게 단순히 소화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에서 시작해서 식도 손상, 혈당 관리 실패, 심장 부담 내 기능 저하, 심지어 치아와 수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나빠지고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10년 뒤 몸 상태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딱 30분만 앉아 계세요. 그것 하나만으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